안녕하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딱 그런 분이셨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머님 때문에 찌질한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이건 뭐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할까요? 남편과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다만 그때부터 사귀었던 것은 아니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건 남편이 직장에 들어간 이후였지요. 참고로 그때 남편 나이는 29으로 저에 비하면 사회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에 성공했거든요. 만난 지 2년 정도 되었을 무렵 남편이 먼저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저도 당시에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으니 그 프로포즈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서로 재정 상태를 오픈하니까 아무리 남편이 저보다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모아둔 돈이 너무 없더군요. 게다가 시댁이 자식들에게 손 벌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장가갈 아들한테 집은커녕 차라도 한 대 사줄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마음이 많이 심란했어요. 그러다 결국 철딱서니 없이 친정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한 살이라도 젊고 예쁠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기에 돈 때문에 남편이랑 헤어진 뒤 다시 누구를 만나서 어쩌고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철이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다행히 친정부모님께서는 남편이란 사람 자체는 좋게 봐주신 듯 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결혼식과 신혼살림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이라고 하면 그중 75를 부담하고 남편 쪽에서 2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친정아버지께서 중고차 관련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정말 상태 좋은 저나 남편에게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외제차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이랑 갔다 와서랑 마음가짐이 다르다더니 그게 딱 저희 어머님한테 하는 말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결혼 전에는 저만 보면 복덩이 하시더니 막상 저희가 식을 올리고 나니까 저를 부를 때마다야 너 하시기가 일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님께서는 저와 모녀 사이처럼 지내고 싶다 하셨는데 말이 좋아 모녀 사이지 저를 대하시는 것과 신우를 대하시는 건 천지 차이였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딸 노릇이라 하면 어머님이 뭔가 필요하거나 갖고 싶을 때 그걸 사주는 말 그대로 물주의 역할이었달까요? 언젠가 한 번은 집에 있는 저를 갑자기 핸드폰 매장으로 불러내시더니 당신 핸드폰 기기를 바꿔달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는 최신형 핸드폰으로요. 솔직히 전업주부이신 어머님께는 과하지 않나 싶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비싸서 안 될 것 같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전에 보니 너네 엄마는 이거 쓰던데 당신은 왜 못 쓰냐고 따지시대요. 저희 친정어머니야 친정아버지가 사주셨거나 아무튼 당신 재산으로 사셨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으니 아무튼 결국에 안 사드리기는 했는데 이후로 한 2주 동안 얼마나 삐져 계시던지 잘못한 것도 없이 제가 정말 죄인 모드였다니까요. 게다가 또 한 번은 당신도 취미생활로 골프를 치고 싶으시다며 저더러 골프채 세트를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골프채 세트가 몇만 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제가 중고시장을 한번 찾아보겠다 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친정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게 제 돈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미 결혼하면서 친정부모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지라 친정부모님께 더는 손 벌리고 싶지 않았고요. 특히 시부모님께 뭘 해드리기 위해서 친정부모님의 재산을 끌어올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요. 세상 천지에 고생 안 한 사람이야 없겠지만 저는 저희 친정부모님 자식이다 보니 저희 친정부모님이 세상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신 분들 같고 그러니 자식으로서 늘 애틋하고 감사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일궈놓으신 재산을 막말로 남 좋은 일 시키는데 쓰고 싶진 않았어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중고시장에도 골프채 세트가 종종 올라오니 조금만 기다리시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니네 엄마가 치겠다고 했어도 중고를 사줬겠냐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저도 화가 많이 나서 저희 어머니야 당신 재산이 있으시니 알아서 사서 쓰실 거라고 받아쳐버렸어요. 그러자 제가 재산 가지고 당신을 무시했다며 어찌나 통곡을 하시던지. 정말 조선시대였다면 석고대제라도 해야 할 판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머님께선 제가 행여나 남편을 무시할까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셨어요. 저로서는 남편이 말 그대로 가진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시작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론 남편을 무시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당신의 자격지심 때문인지 제가 남편에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남편을 고생시키진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묻고 따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운전이었지요. 저는 수능을 마치자마자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대학교 입학 선물로 소형차도 한 대 사주셨고요. 그리고 그때는 주변에 운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괜시리 으스대고 싶대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운전이란 게 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더군요. 그날도 저는 평소에 오가던 사거리에서 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대기 중이던 저를 들이받은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이후로부터 얼마 전까지 저는 운전대를 잡기가 어려웠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이미 결혼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를 가건 운전이 필요하면 남편이 운전대를 잡는 게 일상이었지요. 친정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차를 주셨던 것도 그런 남편에게 당신 나름대로 고마움을 표현하신 거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차를 해주셨다는 사실은 온데간데 없이 잊으시고 그저 운전대를 잡은 당신 아들만 불쌍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어머님께서는 운전대를 잡은 남편을 발견할 때마다 제가 당신 아들을 무슨 머슴 부리듯 부린다고 생각하신 건지 저더러 왜 운전을 못하냐고 다그치기 일쑤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구나 생각하며 어머님을 이해하려 했고요. 그런데 그런 대화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신우가 남자친구 어쩌고 하며 이야기를 꺼내더니 자기도 면허를 따야겠네 어쩌네 하는데 어머님께서 대본에 네 남자친구가 운전하면 되지. 네가 뭐하러 면허를 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머님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우 손 좀 보래요. 저렇게 작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운전대를 어떻게 잡냐고요. 담배도 잘만 피는 손인데 운전대는 왜 못 잡냐고 한마디 하려다가 꾹 눌러 참았네요. 그리고 그쯤에서 어머님이 멈추셨으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일은 없었겠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또다시 저에게 운전 좀 하라며 화를 내셨고 그날은 도저히 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어머님께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신이 하셨던 말은 다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며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며느리는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똑바로 사과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나요. 솔직히 제가 어머님하고 얼굴 안 보고 지내서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잘못한 게 없었으니 어머님께 사과드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통해 어머님의 의중을 전해들은 이후로 한 번도 어머님께 먼저 연락드리지 않았네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한 달 가까이 길어지자 남편이 자기만 중간에서 죽어난다며 자리를 한번 만들 테니 어머님이랑 한번 이야기 좀 잘 해보라나요.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남편 그리고 저까지 네 사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당신이 사과를 받을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오신 게 틀림없었어요. 저를 도끼눈을 뜨고 노려보시는데 완전 너 한번 뭐라고 떠드는지 두고 보자는 식이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입장을 이야기하러 간 거지
사과를 드리러 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신우한테 하시는 말씀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그리 다르신 거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기껏 나와서는 또 저따위 소리나 한다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님도 저더러 너도 적당히 하라면서 어른을 이겨먹어야겠냐고 소리를 지르셨고요. 그리고 그나마 믿었던 남편마저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다 한마디 하면 어디 덧나냐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여기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니까요. 결국 저는 친정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그동안 겪었던 서러운 일들을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어른답게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세 사람을 상대하려니 쉽지 않았고 생각나는 사람은 친정부모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튿날 오전 10시쯤 되니 친정부모님께서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부모님이 오시는 건 모르고 있었기에 특히 저희 친정아버지를 보고는 진땀을 빼대요. 친정아버지께서 남편을 앞에 앉혀두곤 왜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저를 대하시는지 대놓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어머님은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랍니다. 딸 같아서 그러신 거고 요새 여자라면 운전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신 건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나요. 그리고 신우이름 동생이 아직 어리다 보니 어머님이 보호 차원으로 운전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 나름대로 어쩌고저쩌고 변명은 해대는데 솔직히 말 같지도 않았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그다지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눈치였고요. 그리고 그날 점심 급하게 시부모님과 저희 친정부모님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6명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성격이 원래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뭔가 하시겠다 생각하면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시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식당에 도착하니 시부모님이 먼저 와 계시대요. 양가 부모님께서 짧게 인사를 나누셨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먼저 자리를 공짜로 빌릴 순 없으니 주문을 하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각자 불고기 정식 하나씩 시키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먼저 말문을 여시대요. 사부인께서 저희 딸아이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생각하시느라 애정어린 잔소리를 하셨다 들었는데 맞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냅다 맞다고 그런 마음으로 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친정아버지께서 다시 당신이 저를 좀 더 독립적으로 강하게 키웠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하나뿐인 딸이다 보니 조금 오냐오냐해서 키운 부분이 있다나요. 하지만 사부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싶다며 이제라도 바로 잡으시겠다더니 저희더러 결혼할 때 보태줬던 돈하고 차를 다시 내놓으라 하시대요. 그러자 저희 남편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서 저희 친정아버지더러 죄송하다 하더군요. 하지만 친정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엔 고작 무릎 꿇는 걸로 소용이 없었지요. 친정아버지가 저희더러 집을 팔든 어쩌든 다음 주까지 2억을 만들어 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꿇어앉은 남편더러 차키도 지금 당장 내놓으라 하셨고요. 그러자 남편이 정말 나라 잃은 표정이라고 해야 할지 넋이 나간 사람 마냥 차키를 저희 친정아버지 손바닥에 올려놓대요. 그제서야 어머님께선 상황이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신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면서 당장 그럼 애들은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 그리고 저희 아들은 출퇴근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저희 친정아버지께 따지듯 물으셨거든요. 하지만 친정아버지께서 그런 어머님에게 애들도 성인인데 그런 건 충분히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며 사부인도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시라 한마디 하실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상황 자체가 심각하긴 했지만 어머님이 발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고소하단 생각밖에 안 들대요. 그렇게 친정부모님은 본가로 내려가셨고 저와 남편은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원망 섞인 눈초리로 한동안 저를 노려보더니 이를 이렇게까지 키웠어야 했냐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 다 맞벌이 하는데 아무려면 오피스텔 전세 하나 못 들어가겠냐고 했어요. 그리고는 돈은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봤지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모아둔 돈이 어딨냐고 그래요. 집도 해결되었겠다. 차도 있겠다. 부족한 게 없고
필요한 것도 없어서 그동안 버는 족족이 다 시댁에 퍼졌답니다.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식당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친정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잘 말씀드려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당장 차가 없으면 불편한 것도 사실이었고 집 팔고 이사할 생각하니 엄두가 안 났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보여주는 뻔뻔한 태도는 그런 제 마음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남편은 어머님이 운전 좀 하라고 했다고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냐면서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네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인 줄 아냐입니다. 원래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싫은 소리도 좀 들을 수 있고 자기도 저희 아버지한테 무릎까지 꿇는 거 보지 않았냐면서 원래 다들 저희처럼 사는 건데 제가 너무 오바를 한다나요. 남편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곤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도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나 의지가 있을 때 이야기지요.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린 상황이라서 굳이 그렇게까지 버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 협의 이혼을 요구한 저에게 남편이 말 같지도 않은 위자료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지요. 별 걱정은 없지만 제 예상보다 길어지는 게 짜증이 나네요. 집은 팔았고 친정아버지께 돈도 돌려드렸어요. 이후로 저는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고 남편은 본가로 들어갔다 들었습니다. 사람이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외치시던 어머님께선 정작 30대 중반에 한번 갔다 온 아들을 품고 살게 되셨으니 인생 참 재밌네요. 한편 저는 운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이라 도로 연수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처음 며칠은 손발이 정말 덜덜 떨리더라니까요. 아무튼 어머님의 말 한마디로 제 인생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잖아요. 언젠가 감사 인사라도 한번 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연을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였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